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랩 매매신호 박수연입니다. 상승으로 마감할 줄 알았던 코스피가 장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7거래일째 파란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종목별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에 디지털 자산 관련주가 움직였고요. CS 모멘텀 속에서 로봇주들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이슈 속에서 정말 내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종목들 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신드랩 매매신호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요일 신드랩 매매신호는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빨간불을 켜던 코스피가 막판에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옵션 만기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옵션의 이해관계가 있죠. 콜옵션과 풋옵션.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바로 오늘 하루였는데 그 가운데 뭐 종목들의 데미지도 좀 있었겠지만 옵션 만기를 어느 정도 무사하게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의 전문가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오늘 50분 동안 알차게 내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뒤편에는요, 이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이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매일매일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활짝 열려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자료집도 무료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로 방송 끝나자마자 선착순으로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을 대비하기 전에 오늘장은 어떻게 시장이 마침표를 찍게 됐는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장 막판에 코스피가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파란불을 켰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 3분봉입니다. 3분봉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네.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량을 막 던져서 이제 인위적으로 하락을 시켰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 그것은 선물 시장에서의 현황인데요. 선물 시장에도 막판에 30분, 3시 반에 마치는 시간대까지, 동시각과때까지 밀었다가 선물 시장에서는 나중에 반등을 했죠. 선물은 45분까지 거래가 되니까요. 옵션의 이해관계입니다. 콜옵션, 풋옵션.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장중에는 상승으로 그리고 장 막판에는 하락으로 그래서 위쪽에 아래쪽에 결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콜과 풋의 결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코스피 차트에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평선들이 다 있죠. 120, 240, 60 중장기 이평선이거든요. 그 자리들을 다 돌파했다가 이제 밀린 겁니다.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기로에 있는 거죠. 이 세 개의 이평선이 다 붙어 있죠. 이 세 개의 이평선을 다 뚫고 내려가기는 또 만만치가 않죠. 이건 강한 또 지지가 형성될 수 있는 자리인데 잘 안 보이면은
거꾸로 보기를 하면 돼요. 자, 거꾸로 보기를 눌렀습니다. 거꾸로 보기를 가끔 해보세요. 자, 거꾸로 보기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상승하는 차트가 캔들이 조금 더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가 보시면 이 자리를 보시면 T자형이죠. T자형. T자형은 아래로 누르면서 매집을 하고 올리는 패턴이죠. T자가. 그리고 그 위에 저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트만 본다면 조금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현재 모습은 하락이 조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괜찮죠. 흐름이. 이렇게 흐름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별주 속성이었다는 것이죠. 코스피의 중대형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개별주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것을 코스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봉 차트를 볼까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에 흘러왔던 모습 속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월 달에 왜 여기서 하락을 했을까요? 앵커님, 이 기법은 어떤 기법일까요? 글쎄요. 또 한 주 쉬고 오다 보니까 또 잘 모르겠네요. 표시했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네. 그러면 구름이 영어로 뭐죠? 클라우드. 예, 맞습니다. 예. 앵커님 많이 배우셨어요.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시청자님들께서도 앵커님만큼의 수준만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앵커님도 같이 배워가시면서 앵커님 수준이 올라가면 시청자님들도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바로 이 클라우드 기법. 제가 패턴을 말씀드리죠. 3봉, 클라우드 니어 1봉, 클라우드 니어 주얼봉, 그리고 컵 핸들, 급눌, 매집, 완전 바닥. 이 7가지 패턴만 알게 되면 차트를 분석할 줄 아는 안목이 열린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니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락을 깊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지수나 종목이나 다 이런 패턴이 적용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주봉 상황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과 부딪히고 있어요.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과연 쉽게 넘어갈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죠.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코스닥의 관건은 이제 일봉에서의 이제 테스트 자리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주봉에서 비슷한 테스트였던 그 자리, 비슷한 자리가 다가오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런 흐름들, 시장 상황에 대한 흐름들을 짚어보기를 원하시면은 노라토방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시황들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전의 시황, 그리고 장중 마감 시황,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기 좋겠죠.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네. 자, 원달러 환율의 일봉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유념을 해야겠죠. 이건 또 뭡니까, 앵커님? 그것도 구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유식한 척 하시죠.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으니까. 네. 자, 클라우드 지금 니어죠. 가깝죠. 그러니까 이 상단을 채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저 상단을 채우러 가는 동안에 네.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봉 상황과 주봉 상황이 비슷합니다. 주봉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클라우드가 가깝다. 클라우드 니어죠. 클라우드 니어 주봉과 일봉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강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 또 코스피 지수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일봉 상황에서도 클라우드 니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물량을 던져내면서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할 줄 알았는데 파란불을 켜고 말았는데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골라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어디서 찾지 헤매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들의 전문가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매일 이러한 시장 분석을 장 전에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있고요. 장 끝나고 나서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톡방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요. 입장 코드는 0009번 이렇게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말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링크 꾹 누르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 내일 장에서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포함한 전통 자산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CNBC는 이번 승인에 대해 주류 금융일 가상자산을 채택하는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 가상자산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 29.98%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는 가상자산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투자인데요. 오늘 이 종목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이 상승세 이어가면서 또다시 급등할 수 있을지 바로 시그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찬찬히 들어볼까요? 네, 우리기술투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기술투자는 투자가 나왔으니까요.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신기술에 투자하는 네.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상한가를 시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777 매매 전략에서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을 또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익을 줬던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상한가를 시현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오를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상따 전략이 나오는 거거든요. 상한가를 따라잡았을 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상한가 이후에 다음 날 하락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상따 전략에서 이제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한가 이후에 어디까지 더 오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자성어로 국어 사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로 시작되는 건데요. 앵커님 무엇일까요? 뭐죠? 누자답벗.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네. 자, 누자답벗이거든요. 누울 자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상한가를 시연했을 때 그 다음에 누울 자리, 뻗을 자리가 있느냐 이걸 보고 상따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니어에서 제가 일봉에서 그리고 주월봉에서 체크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지난달에 우리기술투자를 바로 제가 표시한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드렸거든요. 왜 여기서 매도 포인트를 잡았냐면 이제 클라우드 니어죠. 평평한 구름층 매물대. 클라우드는 결국 매물대거든요. 네.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들입니다. 그것이 선앤스팬 1과 선앤스팬 2가 있는데 둘 다 매물대예요. 근데 선앤스팬 2가 평평한 자리로 나타나면서 거기가 1차적인 걸리는 자리였고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서 크게 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점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두 번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월봉에서 아래쪽의 클라우드, 그다음에 위쪽의 클라우드죠. 그러니까 아래쪽의 클라우드는 12월 달에 저항이었고 위쪽의 클라우드는 이제 1월 달에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죠. 클라우드 그래서 상단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 클라우드 상단, 월봉에서 클라우드 상단까지는 열려 있는데 이제 그 다음까지 넘어서는 것은 이제 오버슈팅으로 보고요. 일반적으로 월봉 상황에서 이 구름층을 한 번에 뚫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열려 있으나 또 클라우드 상단에서의 저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염두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 종목은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였습니다. 매수 시그널 담아봤고요. 일단 모멘텀도 있지만 수익을 보고 눕는 자리가 있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종목 나도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내일장에는 어떻게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0009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자료집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료집을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가상자산 테마 안에서 가져와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이 종목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 가상자산 안에서 이 두 종목 오늘 같은 시그널을 받아낼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두 종목 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어요. 이 종목도 그런 흐름들 뭐 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제가 매수로 들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네. 단기 매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기 매수. 그러나 이제 매수하고 수익을 낸 다음에는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을 꼭 감안하십시오. 자,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은 증권사죠. 즉 매매, 1인 매매 이런 증권 회사인데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니까요. 일봉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시연했으니까 더 갈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관점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다. 일봉에서 선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선 하나 그었습니다. 자, 뭘까요? 이것은 패턴에서 어떤 패턴으로 보이세요, 앵커님?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못 맞추는 것 같은데. 패턴에서 네. 첫 번째예요. 패턴에서 첫 번째. 제가 맨 먼저 알려드리는 패턴입니다. 뭐 한 다음에 그다음에 클라우드 니어 그다음에 이렇게 커맨드를 네. 넘어가는데 네네. 예. 자, 힌트를 드릴게요. 네. 1, 2, 3. 3. 삼봉.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면 돼요. 네, 네. 시청자들께서도 그렇게 보고 네, 하나씩 딱 맞춰가면 외치시면 되는데. 되는 겁니다. 네. 네, 외치시면 재밌게 하자고요. 재밌게. 네. 자, 피곤한 시간입니다. 재밌게 합시다. 자, 1, 2, 3. 자, 삼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그다음 주봉을 건너뛰고 월봉을 볼게요.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뭐죠? 이제는 이 자리. 그럼 클라우드는요? 네, 클라우드. 예. 네. 클라우드. 주봉에서 클라우드, 일봉에서 삼봉, 그다음 월봉에서. 자, 월봉에서 뭐죠? 월봉에서 네. 뭐죠? 이거는? 클라우드. 맞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 대답을 내놓으셨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또 저항이 되는 건데 우리 기술 투자하고 비슷하죠. 하나투자하고는 또 마찬가지로 구름층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고 해봅시다. 이게 없으면 이게 저항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없애볼까요? 없애봅시다. 일목균형표라는 이 구름층을 없애보니까 그냥 더 올라갈 것 같죠. 이평선 기준으로만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 일목균형표가 왜 구름층이 저항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트에서 반드시 일목균형표를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우측, 마우스 우측 버튼, 지표 추가 누르시면 돼요. 지표 추가해서 일목균형표를 찾아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 그러면 생기죠. 그러면 구름층이 딱 생기고 거기가 저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월봉이니까요. 월봉에서 저항입니다. 그럼 왜 거기가 저항이냐? 더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리플도 솔라나도 다 오를 수 있겠다 생각하잖아요. 현물 ETF가 승인됐으니까. 자, 현물 ETF 승인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ETF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죠. 거래소 들어가서 회원가입도 하고 거래소로 돈을 옮기고
또 지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코인 시장에서 매매를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ETF로 편입이 되어서 내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제도권 내에서 쉽게 비트코인을 상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도권으로 편입될 수 있는 의미. 그리고 ETF와 관련하여서 현물 ETF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을 또 사야 되거든요. 기초 자산이 되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만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자,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목균형표가 중요합니다. 일목균형표에 저항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주봉에서 보는 저항치. 구름쪽 상단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6,500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현물 ETF 승인이 됐을 때에 다들 급등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저항 라인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려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이제 저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야 돼요. 물론 올해 이렇게 1, 2, 3의 삼봉이라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큰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역시나 매물이 많이 있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냥 가파르게 상승보다는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과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좀 보여드렸듯이 주봉에서 비트코인이 저항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가상자산 관련 종목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매수이긴 하지만 기민하게 대응을 잘 하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한화투자증권 방망이 짧고 매수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차트 안에서도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구름증 그리고 다른 보조지표들 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많이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내 차트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노란투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0009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꼭 이 두 종목 다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으니까 함께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인 종목 중에서 오사무엘 전문가님이 뽑아주신 개별주도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 강세를 보인 종목 중에서 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입니다. 제어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 팩토리 기업 코닉 오토메이션인데요. 코닉 오토메이션의 검사 자동화 솔루션 KLAS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 품질 검사에 최적화됐다는 평가 속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EM 등 이 국내 양극재 회사에 납품되고 있는데요.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 속에 오늘 15.57%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개별주는요,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어떤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길래 오늘 이렇게 두 자릿대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까요?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검사 자동화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어제 네. 로봇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세스 2024에서 삼성전자가 로봇과 관련해서 생성형 AI 부분, 그다음에 로봇 부분에서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모멘텀 그리고 행보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협업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부각되면서 어제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죠. 근데 로봇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협업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로봇에서의 핵심이 로봇의 속도를 제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감속기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모터라든지 모터 감속기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검사하는 것도 검사 솔루션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잖아요. 공장 자동화, 산업 자동화 이런 부분, 서비스 로봇 다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그럼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 로봇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때에
코딩 오토메이션이 이 검사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니까 당연히 성장세가 기대가 되죠. 한편으로는 2차 전지와 관련돼 있죠.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차트에서 배울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네. 오늘 급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급등하기 전의 패턴을 보자고요. 이런 패턴을 제가 어떤 패턴을 하나요? 자, 7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7가지 패턴. 삼봉, 클라우드 니어 일봉, 클라우드 니어 주월봉, 그리고 컵앤들 패턴, 급눌, 매집, 완전 바닥. 이렇게 이제 7가지 패턴이에요. 그 7가지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이었을까요? 일단 뭐 컵앤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뭐 급눌 아니면 완전 매집 뭐 이럴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일까요? 예, 둘 중에 하나만 오. 얘기하세요. 아, 그 어렵는데요, 그러면? 아니, 오늘 거 빼라고 했잖아요. 오늘 거 빼면 네. 바닥, 제가 표시했어요. 이렇게 급눌,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바닥, 이렇게. 급눌 패턴 아니요. 가겠습니다. 아, 틀렸어요? 아니요, 예. 아, 이 사각형만 보세요. 제가 표시. 사각형만. 오. 2개월 동안 네. 어떤 패턴이었어요? 2개월 동안 계속 조금씩. 샀잖아요. 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매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집은 뭐냐면 하락하는 주가와 달라요.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은 매집이 아닙니다. 하락을 하는 것은 싸게 보이죠. 착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싸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싸다고 들어갔다간 싸다고 맞는다. 그래서 싸다고 패턴 말씀드렸죠. 그것은 매집이 아니에요. 하락을 하는 패턴, 그것은 싸다고 패턴이라니까요. 그래서 싸다고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매집은 그냥 횡보입니다. 쫙 옆으로 횡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물량을 던진다고 한다 그러면 차트의 표현에서는 점진적인 하락이 나타날 텐데 던지진 않죠. 하락을 했다가 또 올렸다가 계속해서 옆으로 쫙 개걸음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직장인분들은 정말 좋은 패턴이죠. 함께 매집에 동참했다가 급등일 때 여유 있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여줬던 것은 물론 급눌이죠. 근데 급눌인데 네. 이 급눌 맞아요. 급눌인데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평선 사이에 딱 있죠. 이평선 120과 240 사이에 있어요. 중장기 이평선이 저항이 되기도 하고 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20이 지지가 되지만 위쪽으로는 240의 저항이 있는 거예요. 물론 240뿐만 아니라 240에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열리는 때가 220일이에요. 그래서 220을 넣어봅시다. 220을 넣으면 어때요? 딱 부딪혔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 저항을 220선, 240선, 200선도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상승했을 때 220일은 실질적으로 1년의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짜예요. 그러니까 220선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21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린 겁니다. 그래서 영망치를 만들었어요. 관건은 뭐냐면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거죠. 현재 121선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일 120 라인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움직인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저항과 지지라는 것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항과 지지 라인을 잘 체크하고 대응이 됩니다. 제가 저항의 7자리 말씀드리죠. 그냥 술술 이제 외웁시다. 중장기 이평선 60120, 220이나 240,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게 저항이에요. 저항은 어떤 자리? 매도하는 자리. 매수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지지죠. 어느 자리? 중장기 이평선 60120, 220 또는 240,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 이게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주식은 매수 자리와 있고 매도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시장에 물린 것은 매도 자리에서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일 코딩 오토메이션 정말 관찰하고 어떻게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120 라인 지켜준다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갈 텐데 120 라인 지키지 않으면 또 갭을 메울 거예요. 왜냐하면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눌의 핵심은 급눌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지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급눌인데 급눌의 저는 끝자락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갭을 메우는 자리가 더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120을 지지하면 거기가 또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개별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코닉 오토메이션 개별주로 담아봤습니다. 일단 중요한 지지 라인 정확하게 잡아주셨고요. 벌써 방송 시간에 반절이 지났습니다. 이 방송 시간 지나면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으셔도 또 들어오실 수가 없으시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조금 전에 저희가 또 알려드렸던 핫테마 두 종목 매수 시그널 받아봤으니까 이 종목 그리고 개별주까지 더해서 함께 내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요. 또 자료집도 무료로 나가고 있으니까 메일로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투자 기법들을 또 배워보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만의 이 기법들 있잖아요. 제재수 기기 스시 그리고 뭐 누자납법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많이들 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777 매매 전략을 또 안내를 드릴 텐데 네. 또 같은 내용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종목들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속성 있는 종목들이 또 어떤 것인지 또 새로운 종목들을 따끈따끈하게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자체가 먼디죠. 그렇죠? 상승할 종목들을 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같은 내용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배우셔야 여러분들에게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입니다. 내 돈을 뺏기기도 하고 또 돈을 취하기도 하는 아주 전쟁터와 같은 바로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법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기법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777 전략 기법과 동시에 숨어있는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777 전략. 첫 번째는 7가지 매매 신호, 제재수 기기 쓰시, 그다음에 7가지 저항 지지, 7가지 패턴 유형입니다. 제재수 기기 쓰시,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 왼편의 재무, 재료가 펀더멘털이라고 한다면 기술적 위치, 끼부림 이런 것들은 테크니컬이죠. 가치적인 거, 펀더멘털, 그리고 기술적인 거, 테크니컬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재수 기기 쓰시, 스케줄, 시나리오까지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다음은 7가지 저항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이더라. 그리고 7가지 패턴 유형인데요. 삼봉, 클라우드 니어, 일봉, 클라우드 니어, 주월봉. 삼봉은 단타나 단기 패턴으로 좋죠.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이죠. 봉우리를 만드는 속성. 그래서 결국은 삼봉까지 신고점을 만드는 그런 패턴. 거기서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는 패턴이고요. 클라우드 니어 일봉도 단기적으로 수익 내는 거죠. 주월봉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데 제가 니어라고 표시한 이유는 구름층 상단에 가까이 오는 거, 거기서 수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구름층이 멀어 보이는데 굳이 밑에서부터 사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힘들죠. 물론 직장인분들께서는 그 밑에서부터 사도 괜찮아요. 여유 있게 클라우드 니어 상단까지 바라보고. 그러나 클라우드 상단까지 가는 종목들은 제재수 깊게 쓰십니다. 다 클라우드 니어, 클라우드 상단까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저 위에 보이니까 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준이 된 것을 제재수 깊게 쓰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니어의 기준은 무엇이다? 무엇입니까, 앵커님? 제재수 기기 쓰시. 맞습니다. 예, 클라우드 니어의 핵심은 제재수 깊게 쓰시다. 네. 그리고 컵앤들, 급눌, 매집, 완전, 바닥 이렇게 7가지 패턴 차트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지난주에 37거래일이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78종목 공략했고 6종목 손실, 2종목 보합이었거든요. 이번 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42거래, 5거래일이 추가됐습니다. 89종목을 공략했고 손실 종목은 그대로 6종목 그대로 있고 5종목 보합. 사실 이번 주 일주일, 지난주부터 일주일간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손실 종목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또 89종목 공략해서 9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률 9할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요. 누적 수익률은 1100% 높고 종목당 수익률은 12.4%입니다. 자, 42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9할 타율을 유지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777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777 전략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9할 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제재수 기기 스시. 제재수 기기 스시를 기준으로 한 종목을 발굴하고 그리고 7가지 패턴에 의해서 매도 포인트를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죠. 매도 포인트가 되는 그 자리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내가 주식을 사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매도를 못해요. 그렇죠? 네.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익의 기회가 있으나 팔지 못하는 이유는 더 올라갈까 싶어서 그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하락을 했는데 왜 수익을 챙기거나 손절을 못했냐? 또 반등할까 싶어서 이거거든요. 항상 싶어서 이러는데 그렇다 시퍼렇게 멍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지 마시고 기법을 배우시라고요. 어디서 매도할지에 대한 패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6종목 상한가였고 42종목 VI가 걸렸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정도는 VI가 걸린다는 얘기죠. 누적 수익률을 1000% 넘었고요. 종목당 평균 수익률 12.4%입니다. 종목당 수익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패턴을 연구하는 기법이 있는 거예요. 자, 7가지 패턴이에요. 3봉 어떤 겁니까? 1, 2, 3죠. 1, 2, 3 고점 3봉 세 번째 연결되는 세 번째 봉우리. 그다음에 파라텍도 1, 2, 3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윗꼬리 달고 밀리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인다는 거. 토탈 소프트 1, 2, 3죠. 윗꼬리 달고 밀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딱 매도했을 때 소름 돋죠. 그냥 짜릿합니다. 저기서 매도 안 했으면 어떨 뻔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삼봉이라는 기준, 고점을 치고 갈 때는 이런 기법이 잘 통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티웨이 항공은 월봉에서 봤을 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 저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종목, 따끈따끈한 종목. 아미노로직스는 저렇게 했는데 네. 그런데 이건 좀 예외였습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하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또 다시 내려오죠. 이게.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이만큼까지 다 먹지 못했다는 것에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 정석적으로 삼봉에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코센이라는 종목인데요. 코센은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공략을 했고 굉장히 높은 수익을 줬어요. 40% 넘는 수익을 준 종목인데 코센이 이렇게 올랐으나 이제 사실 코센이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저 삼봉이라는 저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 제이스택은 삼봉에서 한번 걸렸죠. 여기서 걸렸죠. 그런데 이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 네 번째는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추세선 상단에 걸릴 때를 한번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제이스택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클라우드 니어 일봉을 봅시다. 클라우드 니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시게 되셨죠. 클라우드 니어가 어떤 것인지 구름층 상단이죠. 구름층 가까이 오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분명히 제재수 기기 스시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기준이 아니면 클라우드 상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단까지 채우는 속성이 있는 것. 자, 보로노이 기관의 수급이 계속 밀려들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상단을 딱 채웠죠. 아나페스 상단 채웠죠. 아이크래프트 구름층 상단을 계속 채우는 종목이죠. 에드바이오텍 상단을 채웠지만 급락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매도 포인트로 잘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센서뷰인데요. 센서뷰는 정말 너무 아쉬운 종목이에요. 센서뷰는 한때 공략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클라우드 니어 저 상단까지 봤는데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니어가 좀 멀어 보이면 중간에 갔다가 빠졌다가 또 상승을 하는데 센서뷰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요. 저기까지 가버렸어요. 센서뷰 클라우드 니어 상단 갔다. GL팜텍 저긴데 갔을까요? 네. 네, 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정확하게 밀렸죠. 윗꼬리 달고 밀렸죠. 그럼 거기를 매도 포인트로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았다. 끝난 건 아닙니다. 일봉이니까 눌린 목에서 또 잡아야 되죠. 그 다음은 뭐냐면 클라우드 주봉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니어 일봉이 끝난 종목은 아니다. DI인데 이제 기회가 되는 종목입니다. 제재수 기기 스시에 부합하는 종목이니까 DI는 이제 기회가 되는 종목이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역시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기회가 되는 종목이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기회가 됩니다. 클라우드 니어 바로 저 상단까지 기회가 되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목이 새로운 종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늘 새롭다. 이 패턴 속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추이 변화가 됐는지를 또 알려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편입됐던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과연 저 자리까지 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따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MI텍 마찬가지죠. MI텍도 저 상단까지 채울까? 가능성이 높다는 거. 지금 거래량이 밑에 안 보이는데 거래량이 또 핵심이에요. 거래량. 그다음에 이제 주봉 월봉입니다. 클라우드 니어 일봉에 갔다가 저항받고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들이 다시 또 주봉과 월봉에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오스테온이 저 자리가 매도 포인트 월봉에서. 자, 우리 기술 투자는 매매를 했던 거죠. 저 자리에서 한번 저항이 부딪혔기 때문에 매도 포인트. 그러나 또 눌렸을 때 눌리고 나서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어디까지 본다고요? 여기 이제 월봉에서의 이쪽 그룹중 상단 선앤스핀 2가 한번 저항이 되었고 다음은 선앤스핀 1이 저항이 되는 이런 패턴입니다. 네페스 월봉입니다. 기회가 되겠죠? AI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역시 기회가 되겠죠? 툴젠 역시 기회가 됩니다.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도 계속 안내를 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클라우드 니어를 채우는 과정과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종목들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한국정보공학 채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일 때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랑톡방에서 제 안내를 받고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겁니다. 공략해서 수익의 기회를 맛보자는 거죠. 그 다음 컵핸들. 컵은 U자형 패턴, 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핸들, 손잡이를 만드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매도 포인트다. 엠벤처 투자 U자형 패턴을 만들고 바로 컵핸들이죠. 저 자리가 매도 포인트. 그 다음에 눌림목인데 또 잡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또 핸들이 보여요. 그렇죠? 조금 전에 표시됐던 바로 그 자리가 매도 포인트였어요. 근데 아직도 핸들 또 만들잖아요.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컵을 만드는 패턴은 계속 컵을 만들어요. 아직 안 왔으니까 엠벤처 투자 또 기회가 되겠죠. 다음 바이온이라는 종목. 역시 바이온도 계속 컵을 만들죠. 앞자리에서도 컵을 만들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죠? 컵. 여기가 매도 포인트, 또 여기가 매도 포인트, 여기가 또 매도 포인트인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바이온도 저 자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컵을 만드는 패턴은 계속 컵을 만들어요. 근데 컵핸들 패턴은 계속 수익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엠벤처 투자처럼. 그다음 바이온. 그럼 이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 돼요? 눌림목에서 사야죠. 컵 끝자리, 핸들 끝자리 거기서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매수와 매도 자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한일단도 마찬가지죠. U자, 컵핸들. 자, 핸들 끝자리 아직 안 왔으니까 기회가 되겠죠. 그다음에 금늘. 금늘은 급하게 눌리는 거예요. 음봉을 보이는 거죠. 아까 개별 정보를 코딩 오토메이션도 금늘이긴 하나 어느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해서 그 지지 자리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금늘은 핵심은 지지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하 TI 마찬가지죠. 금늘에서 눌렸을 때 사서 우리가 수익 냈죠. 노란톡방에서. 원준 이 종목도 수익을 냈죠. 금눌했을 때 바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바로 다음 날도 수익을 냈고 또 기회가 주죠. 금눌 패턴 여기서 수익을 냈고 또 수익의 기회를 주는 거죠. 원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또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금눌 패턴은 급하게 눌렸다가 V자 반등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것도 역시 제재소 기기스시가 기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매집 형태. 아까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말씀드렸죠. 앵커님께. 네. 이렇게 넥스타 옆으로 쫙 펼쳐지면서 이게 2배의 수익을 줬습니다. 넥스타이. 오킨스 전자. 이것은 제가 이 시간대 계속 안내드렸던 종목이에요. 오킨스 전자. 급등 나왔죠. B2N도 매집 패턴. 여전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회가 되는 종목. 대한금속 매집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그죠? 매집이 신기하죠. 매집하고 나면 언젠가는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 바닥. 이것은 완전 바닥은 주로 일봉보다는 주봉, 월봉에서 잡는 겁니다. 제재수 키키스시. 재무가 좋은데 왜 이렇게 바닥일까? 구름층 하단을 채우거나 삼중 바닥일 때 이런 것들이 완전 바닥이 되더라. 히든 종목. 이것은 지난번 히든 종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패턴일까? 자, 문제입니다. 자, 7가지 패턴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일까? 여러분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노라톡방에서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클라우드 니어, 2번 컵핸들, 3번 매집, 4번 금눌입니다. 어떤 패턴일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드림 CIS라는 종목입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3개월 동안 쫙 펼쳐져 있죠. 어떤 패턴이죠? 클라우드니어 1번, 2번 컵앤들, 3번 매집, 4번 금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써주십시오. 그분들 제가 오늘 자료집 드릴 거예요. 이 자료집 안에 종목들이 다 있었으니까 종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를 해놓고 나면 지수가 막 올라갈 때 매도 시점 잡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777 매매기법 안에서는 그 답을 미리미리 보면서 걸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료집도 이 새로운 종목들 추가해서 와주셨으니까요. 이미 추려주신 종목들 자료집 무료로 받으셔서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CIS에 대한 유형도 이 퀴즈로 나갔는데요.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번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더 자세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강의까지 들어봤으니까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모멘텀 그리고 어떤 이런 자리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히든 종목 오늘 오픈 안 할 겁니다.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자, 히든 종목 아시는 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네. 내일장 눌림목 주어지면은 제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은 로봇과 관련돼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돼 있고 IT 디바이스, 자동차 부품, 로봇 OEM, ODM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로봇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용 로봇도 있고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소방 로봇, 서빙 로봇 정말 여러 로봇이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 관련 종목은 서빙 로봇입니다. 자, 서빙 로봇이고요. 로봇. 네. 네. 자, 히든 정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디에 걸릴지 딱 보이죠? 앵커님 무슨 패턴인가요? 이거 아까 정답 클라우드요. 맞추기 어려웠던 바로 그런 거, 그거예요, 그거. 뭐죠? 앵커님이 정답 맞추기 어려운 패턴이야라고 했던 그 패턴이에요. 뭐예요? 금룰이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힌트 드릴게요. 네. 원, 투, 뭐죠? 3. 예, 쓰리. 그러니까 쓰리가 뭐? 삼봉. 네, 삼봉.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가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네. 거고 차트가 이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니까 이래요. 영업이익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뭐 300억, 400억. 2022년도는 1,400억이나 냈던 영업이익을. 그리고 부채 비율 낮죠? 부채 비율 15%. 유보율은 무려 7,000%입니다. 7,000%예요.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만도 4천억이 넘는 대단한 기업 아닙니까? 바로 이 기업. 그리고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 동안에 계속 이렇게 샀어요. 외국인과 기관. 제재수, 기기, 시 바로 그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 서빙 종목. 이 히든 종목 내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빨리 맞춰주십시오. 다시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떤 패턴인가요? 이 패턴은 1번 클라우드 디어, 2번 커맨드, 3번 매집, 4번 금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정답 맞춰주신 분들만 오늘 이 자료, 777 매매 자료, 이 안에 종목들 다 있죠? 이 매매 자료, 이 자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로봇 관련주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키워드 서빙이었습니다. 일단 삼봉 패턴에 적용되는 종목이었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더해서 이 종목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그리고 이 종목 공략까지 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그냥 들어오시지 마시고 조금 전에 드림 CIS에 대한 유형은 어떤 것인지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유형인지 나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정답을 써주시고요. 오늘 이 종목들이 가득 담긴 자료집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전해드리겠다 해주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빠르게 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여기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 전문가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내일장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내일장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담아봤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오사무엘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증권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될 수 있는 가운데 핫테마로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매수 시그널 받아봤고요. 히든 종목은 이 베어로보틱스 서빙 로봇을 독점해서 양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777 매매 기법에 딱 들어맞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해 보시고요. 장중에 세세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